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이전 시간에 이렇게 렌더링한 픽처의 상태는 일단 닫아 놓죠. 그리고 바로 이 렌더 세팅이 갖고 있는 에디터 렌더 세팅 단축키로 보게 되면 컨트롤 B 키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컨트롤 B 렌더 세팅이 갖고 있는 이 세이브 기능을 일단 꺼놓겠습니다. 이 세이브 기능이 이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세이브 더 R키 바로 렌더 투 픽처 뷰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앞서 단계에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던 이 파일을 계속해서 덮어 쓰면서 렌더링을 해주게 될 겁니다. 저는 이제 파일을 덮어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세이브 기능을 일단 꺼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현재 잡혀있는 카메라 뷰를 다음과 같이 렌더 캠을 선택해서 포컬 랭스 값을 75로 좀 더 앞으로 당겨서 배치를 해놓죠.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놓겠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바로 컨트롤 R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렌더링 된 상태가 바로 모델 뷰 화면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죠. 지금 상태에 이제 이 렌더링 되는 이 오브젝트의 서피스 구조는 바로 제가 적용을 했었던 이 서브 디비전 서피스가 갖고 있는 서브 디비전 에디터 이 수치에 의해서 면이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. 만약에 이제 각각의 이 오브젝트마다 서브 디비전 에디터 값이 0 상태라면 이렇게 각각 값이 0 상태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죠? 다시 이제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같이 각이 져 있는 그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같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R키를 눌렀을 때 바로 이 렌더 뷰 기능을 실행했을 때 서브 디비전 서피스가 가해지는 면이 쪼개지는 레벨은 바로 서브 디비전 에디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. 반면에 렌더 쪽에 있는 이 렌더 투 픽처 뷰 기능을 사용해서 렌더링 했을 때는 면이 쪼개지는 레벨은 바로 서브 디비전 렌더러 스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.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각각의 서브 디비전 렌더러 설정 값이 각각 2로 지정이 되어 있죠. 이 상태에서 Save to R 그러면 이제 이 모델 뷰에서 보는 것과 달리 모델 뷰 화면은 좀 각이 끊어져 있는 러프한 상태지만은 픽처 뷰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면이 쪼개져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. 이렇게 서브 디비전 에디터, 서브 디비전 렌더러 각각의 수치가 어느 쪽 렌더링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지 이 같은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이 서브 디비전 렌더러에 지정되어 있는 이 수치를 바로 렌더 뷰에서 렌더링 했을 때도 똑같이 반영을 시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이같이 이제 서브 디비전 에디터 값은 그냥 0 상태로 내버려 두고 대신에 서브 디비전 렌더러 이 수치에 따라서 렌더 뷰의 이 면이 쪼개지는 레벨이 달라지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. 바로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이 뷰가 갖고 있는 메뉴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옵션 쪽에 보면 레벨 오브 디테일 바로 유저 렌더 LOD4 에디터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있죠. 이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.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해당 메뉴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아이콘 색상이 바탕 색상이 바뀌어 있죠. 이같이 현재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R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? 이제 렌더 뷰 기능을 띄웠을 때도 서브 디비전 렌더러 이 수치에 의해서 면이 쪼개지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다시 컨트롤 R 바로 서브 디비전 에디터가 갖고 있는 현재 수치 현재 0이라는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렌더링 되는 걸 알 수 있죠. 저는 일단 이제 이 모델링 뷰버트 화면은 가능한 면이
쪼개져 있지 않는 상태로 일단 내버려 두되 렌더링 했을 때만 면이 좀 더 부드럽게 분할을 시키도록 해주기 위해서 서브디비전 렌더러 수치를 이 정도 지정을 해놓고 이같이 Use Render LOD for Edit Rendering 기능을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특정한 텍스처 패턴을 한번 간단하게 씌워보죠. 렌더캠 화면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이 디폴트 카메라 뷰로 바꿔놓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새로운 Create New 디폴트 매트리얼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더블클릭 BZMAT라고 바꿔놓죠. 새롭게 만든 이제 이 재질을 바로 이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로 다시 적용을 해줍니다. 클릭, 드래그 앤 드롭. 그러면 이제 이같이 백그라운드 셋에 보게 되면 앞서 단계에서 이제 지정을 했었던 바로 이 베이스 MAT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는 매트리얼 태그가 앞서 단계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번에 지금 단계에서 적용을 했었던 BZMAT 재질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매트리얼 태그가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붙게 되죠.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서 단계에 지정이 되어 있었던 재질은 시각적으로 일단 무시됩니다. 맨 뒤에 붙어있는 이제 이 재질이 갖고 있는 그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로 뒤쪽에 붙어있는 그 매트리얼 태그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. 기본적으로 이같이 여러 개의 매트리얼 태그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맨 뒤에 붙어있는 매트리얼 태그를 우선시해서 이 렌더링 결과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매트리얼 태그가 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단계에 있는 이 매트리얼 태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언두 바로 이 태그 나중에 적용한 이 태그를 제가 삭제를 해버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태그를 다음같이 나중에 만든 태그로 클릭,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매트리얼 태그가 새롭게 제가 클릭, 드래그 앤 드롭한 그 순서대로 교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. 재질의 색상을 바꾸게 되면 바로 교체되어 있는 쪽으로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같이 이제 그 여러 개의 재질 태그가 동시에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아무튼 이제 그 새롭게 그 적용이 된 이 BZMAT 재질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이 컬러 쪽 속성에 보게 되면 텍스처 부분이 있죠.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사용자가 지정한 이미 어떤 텍스처 패턴을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텍스처 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이 같은 이제 그 그래픽 이미지, 사진 이미지가 있죠. 이런 그 사진 이미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일단 보게 되면 이미지 패스를 복사를 해서 새롭게 생성을 할 거냐고 묻게 되죠. 일단 아니오를 해서 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놓겠습니다. 아니오. 그럼 이같이 BZMAT 재질의 이 텍스처 패턴에 이 같은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이 재질을 기존의 그 베이스 MAT 재질로 적용이 되는 이 매트리얼 태그를 교체를 해놓겠습니다. 클릭, 드래그 앤 같은 것을 가리켜서 드롭. 이제 교체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이같이 이 재질에 현재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텍스처 패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의 그 상태가 오브젝트 표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. 이렇게 이미지의 일부분이 끊어져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UV 좌표값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이 UV 좌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해당 시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같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둡니다.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해당
비트맵 쉐이더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쉐이더 쪽에 있는 바로 이 파일 쪽에서 다시 이미지를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교체를 해주게 되면 역시 아니요. 그러면은 교체되어 있는 그 이미지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특정한 텍스처 패턴이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다시 이제 그 상위 재질 속성 쪽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위쪽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위쪽 단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. 다시 클릭. 이번에는 이제 그 이 이미지 대신에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있으면은 시네마 4D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패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따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타입 중에 보게 되면 서피스 타입이 있죠. 그 타입 중에 보면 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타일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같이 어떻게 되죠? 타일 패턴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. 연결되어 있는 타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 뭐 이같이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색상을 바꿀 수 있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그 이 패턴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패턴 모양을 스퀘어 같은 타입뿐만 아니라 서클 같은 패턴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같이 톱니 모양 또는 뭐 트라이앵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서 역시 적용할 수도 있죠. 패턴의 현재 지금 놓이는 그 방향성은 오리엔테이션이 갖고 있는 UV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또 패턴과 패턴 사이에 있는 이 두께 있죠. 그 두께를 바꿀 때 베벨 위스에 의해서 그 두께감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. 그리고 UV 스케일에 따라서 그 패턴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크기가 역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50, 50. 그 UV 스케일에 따라서 패턴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방향의 기본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. 라인 타입으로 해서 UV 스케일을 일단 100으로 지정을 해놓고 베벨 위스를 1 이렇게 지정을 해두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텍스처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이 밀도를 UV 스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는 해당 매트리얼 태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바로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의 매트리얼 태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바로 그 태그 쪽 속성에 보면 타일 U, 타일 V 두 개의 속성이 있죠. 이 값을 정수 단위로 증가시켜주게 되면 이같이 패턴이 좀 더 조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좀 더 그 밀도가 높은 텍스처 패턴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. 1, 1, 6, 6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한 4, 4 정도로 해놓죠. 이 상태에서 다시 해당 카메라 뷰로 스위치 다시 컨트롤 R 렌더를 해주게 되면 그 텍스처 패턴 상태가 렌더링 결과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다시 적용이 되어 있는 그 패턴 타입을 라인 타입에서 헥사곤 타입으로 바꿔보죠. 그럼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. 다시 백그라운드 셋에 매트리얼 태그를 선택해서 타일 UV 값을 2 정도 늘려놓겠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모델링 뷰포트 화면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눠 놓죠. 바로 패널 쪽에 있는 어레인지먼트 바로 튜뷰 사이드 바이 사이드 기능이 있죠. 이 기능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같이 뷰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여기서 제가 이 탑뷰로 뷰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
그 뷰 타입을 바로 카메라 쪽에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한쪽 뷰는 이 렌더캠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이 뷰 상태로 지정을 해주고, 한쪽 뷰는 그냥 자유롭게 디폴트 카메라 뷰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배치를 해놓겠습니다. 디스플레이, 그로드 쉐이딩. 네. 이번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새롭게 질감을 정의를 해보죠. Create New Default Material,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Base 1 MAT라고 지정을 해놓겠습니다. 이 재질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표면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고 가정을 해보죠. 자, 이 상태를 바로 Base 1 Material 쪽으로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베이스 MAT 재질로 적용이 되어 있는 메테리얼 태그가 이미 붙어 있죠. 자, 이 상태를 교체를 해줍니다. 클릭, 드래그 앤 드롭.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로 교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젝트의 지금 표면 색상이 안 바뀌고 있죠. 보게 되면 서브 디비전 서피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메테리얼 태그와 함께 오브젝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메테리얼 태그도 또 따로 붙어 있죠. 네, 이 태그는 바로 선택해서 딜리트, 삭제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상위에 붙어 있는 서브 디비전 서피스 노드 쪽으로 붙어 있는 이 메테리얼 태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역시 이제 나머지 베이스 2, 베이스 3에도 똑같이 보게 되면 중복해서 메테리얼 태그가 붙어 있죠. 그냥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새롭게 만든 이제 이 재질을 갖고 있는 표면의 어떤 질감을 또 새롭게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베이직 쪽에 보게 되면 이 리플렉턴스라는 기능이 현재 체크되어 있죠. 이 기능이 이제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 표면에 반사라든가 광택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기능을 꺼버리게 되면 리플렉턴스 조절 속성이 아예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. 체크를 해주게 되면 리플렉턴스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. 바로 이제 이 리플렉턴스가 갖고 있는 이 조절 속성을 사용해서 표면의 어떤 광택이라든가 반사의 성질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. 일단 지금 이 표면의 어떤 광택의 효과는 그 타입을 보게 되면 스페큘라, 블렌, 레가시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스페큘라 스트렝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표면의 광택 효과가 점점 세지는 걸 알 수 있죠.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렌더링 뷰를 보통 이제 렌더 뷰 기능을 사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다 렌더링하지 않고 화면의 일부분만 렌더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렌더 쪽에 있는 인터랙티브 렌더 레전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. 단축 키로 보게 되면 Alt, R 키로 되어 있죠. 그래서 Alt, R, 그러면 이제 이같이 이 렌더 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. 이 존이 갖고 있는 사이즈에 따라서 부분 렌더링 되는 크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하얀색으로 지금 가이드가 쳐져 있는 이 영역이 현재 지금 다시 재렌더링 되는 영역으로 잡히게 되는데, 이때 여기는 이제 이 작은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렌더링 되는 품질이 어떻게 되죠? 상당히 러프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. 최대로 올려주게 되면 바로 이 렌더 세팅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에디트 렌더 세팅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엔티알리징 레벨 관점에서 가장 높은 상태로 렌더링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값을 이제 드래그를 해서 낮춰주게 되면 가장 러프한 품질이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. 대신에 이제 렌더링 했을 때 렌더링 되는 피드백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. 저는 이제 중간 품질 정도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해당 매트리얼을 갖고 있는 이 스페큘라 스트렝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더욱더 또 낮추면은 또 약화되는 걸 알 수 있죠. 때에 따라서는 이 오브젝트가 주위 환경을
표면 반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. 그럴 경우에는 타입을 바로 GGX 같은 타입으로 선택을 해놓고 바로 여기에는 이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을 증가시켜 줍니다. 일단은 그 위에 있는 루프네스 값이 현재 지금 50%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그 반사를 했을 때 그 반사가 이렇게 뭉개지는 부드럽게 확산이 되는 정도가 50% 정도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값을 0%로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바꿔놓고 실제로 이제 표면에 반사되는 그 정도를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? 바로 이제 이 오브젝트 표면의 주위 환경 오브젝트를 이렇게 반사를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. 네,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그 값을 낮춰놓죠. 네, 그러면은 이 컬러 쪽에 그 현재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이 핑크, 마젠타 계열의 색상과 함께 표면 반사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표면 반사 강도를 12% 정도 좀 약화시키죠. 그리고 스페큘러 스트렝스 값을 통해서 역시 이 하이라이트의 광택을 아예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. 이번에는 또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베이스 MET, 베이스2 MET로 지정해 놓겠습니다. 기본적인 이제 그 속성을 베이직 쪽에 있는 컬러 기능을 꺼서 바로 이 컬러 조절 속성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바꿔놓겠습니다. 컬러 기능 체크오프, 그러면 이제 이 리플렉턴스 이 기능만 나타나게 되겠죠. 그 타입을 GGX 타입으로 변경을 해놓고 다음과 같이 루프네스 값을 일단 0%로 해놓고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을 한 80 정도 바꿔놓죠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베이스2 오브젝트에 대해서 해당 재질로 클릭, 드래그 앤 드롭 교체를 해줍니다. 그럼 이제 이같이 거의 그 거울 반사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.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재질을 갖고 있는 리플렉턴스의 루프네스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의 그 반사가 이렇게 부드럽게 확산이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. 값을 이제 더욱더 증가시키게 되면 더욱더 부드럽게 톤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때 이제 이 레이어 컬러 쪽에 보게 되면 컬러가 있죠. 이 컬러 색상을 다음과 같이 오렌지 계열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금속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겠죠. 색상을 약간은 이렇게 지정해 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컬러가 갖고 있는 브라이트니스 값을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150으로 더욱더 늘려주면 더욱더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같은 식으로 이제 또 새로운 뉴 매티리얼, 이번에는 이 재질이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베이직 쪽에 보게 되면 트랜스퍼런시라는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같이 그 재질이 투명 굴절이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. 재질을 갖고 있는 이름을 베이스 3 MET로 바꿔놓죠. 이 재질은 바로 베이스 3 오브젝트로 클릭, 드래그 앤 드롭 교체를 해줍니다. 이제 그 상태에서 바로 이 렌더 레전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크게 또 이렇게 잡아놓죠. 그럼 이제 이같이 해당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투명 굴절이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해당 재질을 갖고 있는 바로 트랜스퍼런시가 갖고 있는 현재 이 리플렉션 값을 보게 되면 그 타입이 일반적인 그 유리에 가까운 1.517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역시 이 상태에서
리플렉턴스 쪽에 있는 이 타입을 GGX 타입으로 바꿔놓고 레퍼런스는 0, 표면 반사는 35 뭐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. 네, 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나타나게 되겠죠. 지금 상태를 좀 더 크게 영역을 잡아서 그 품질을 삼각형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쪽으로 배치를 해놓죠. 그러면은 가장 높은 품질로 다시 렌더링을 해줘야 되겠죠. 뭐 당연히 이제 그 렌더링 시간은 품질이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이 투명 굴절이 되는 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연산 시간이 이제 집중적으로 느려지고 있죠. 뭐 이 상태를 이제 그 최종적인 렌더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. 다시 Alt R 키를 눌러서 이 인터랙티브 렌더 레전 기능을 꺼버립니다. Alt R 이 상태에서 일단 바로 에디트 렌더 세팅 쪽에 있는 이 세이브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당 렌더 뷰 선택, 해당 이제 그 렌더링 카메라가 이렇게 스위치가 돼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,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R 키를 눌러서 다시 렌더를 해줍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같이 렌더 세팅이 지정되어 있는 그 품질대로 렌더링이 되겠죠. 네. 뭐 이렇게 이제 그 렌더링 된 상태를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픽처뷰가 갖고 있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Save Image As 기능이 있죠. 이 기능을 통해서 현재 렌더링 되어 있는 이미지를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타입을 이제 그 스틸 이미지로 지정해 놓고 포맷을 역시 뭐 거의 압축을 하지 않는 TIF 포맷으로 지정해 놓고 OK를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같이 베이스 렌더링 워크 R2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두죠. 뭐 그러면은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번에는 제가 이 백그라운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범프 효과를 넣어서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질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로 새로운 New Default Material을 하나 생성해 놓고 재질을 갖고 있는 이름은 Busy Bump MAT라고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. 이 재질을 갖고 있는 그 색상을 다음같이 이제 그 약간 밝은 푸른색 계열로 바꿔놓고 바로 베이지 쪽에 보게 되면 범프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. 이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.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같이 범프 속성이 추가되죠.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연결한 특정 텍스처 패턴이 울퉁불퉁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이 텍스처 쪽에서 바로 클릭하고 있으면 이제 메뉴가 나타나죠. 이 중에서 노이즈를 선택을 해줍니다. 그럼 이제 이같이 이 불규칙한 어떤 패턴이 그대로 오브젝트 표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. 이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노이즈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노이즈 패턴 모양을 노이즈가 아닌 다른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. 뭐 이같이 이제 그 셀 노이즈라든가 또는 배소 또는 뭐 스티플 또 선택에 따라서 어떤 주어진 패턴이 모양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. 이 상태를 바로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. 클릭, 드래그 앤 드롭.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? 배경을 보게 되면 이같이 이 스티플 패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. 현재 상태를 Alt R 부분 렌더링에서 보게 되면 이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렌더링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면
지금 이 나타나는 그 패턴이 갖고 있는 어떤 밀도 상태가 모델링 뷰 상에서 보이는 것과는 좀 상당히 조밀하게 나타나고 있죠. 예, 패턴이 갖고 있는 그 기본 글로벌 스케일 값을 네, 한 600% 정도 크게 늘려놓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그 패턴이 이제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. 이때 상위 조절 속성으로 이동을 해놓고 네, 범프 쪽으로 이동해 놓고 그 스트렝스 범프가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강도를 이렇게 늘려줍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좀 더 강하게 범프 효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. 네,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강한 범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노이즈 패턴 타입을 노이즈 타입을 VR라고 불리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죠. 네, 그럼 이제 이 같은 패턴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네. 다시 이 상태를 픽처 뷰로 렌더를 해보죠. Alt R 네, 렌더 레전 기능을 꺼버리고 Shift R 네, 그럼 이같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에 이 같은 범프 효과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있는 그런 질감이 만들어지게 됐죠. 네, 바로 어떤 그 재질을 갖고 있는 이 범프 효과가 이 같은 역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한번 작업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.